안녕하십니까. 의공기사 산업기사 강의를 하고 있는 서승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22년 1회차 실기 복원된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문제 풀이에 들어가기 앞서 완벽하게 기출된 문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복원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출제된 문제 워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내용이 실제로는 아닐 수 있으나 최대한 기출에 가깝게 복원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반송파 전력이 100W고 변조도가 80%일 때 P변조파의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 P변조파의 전력을 P라고 하겠습니다. 반송파 전력을 PC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P변조파 P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일단 얘를 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P변조파의 전력에는 상측파대 전력, 하측파대 전력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하측파대, 상측파대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4분의 변조도의 제곱 곱하기 P의 C, 이게 한쪽이 상측파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측파대랑 상측파대는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종합적으로 표현을 하면, 묶어서 표현을 하면 1 더하기 2의 m제곱 곱하기 P의 C만큼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PC는 반송파 전력 100W입니다. 그 다음 여기 M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변조도에 대한 부분인데 변조도가 80%라고 나와 있어요. 80%라는 거를 80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80%니까 0.8이라는 소수점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해서 얘는 1 더하기 2의 0.8의 제곱 곱하기 100W가 되고요. 0.8의 제곱은 0.64죠. 그걸 2로 나누면 0.32입니다. 해서 얘는 1.32 곱하기 100이 돼요. 결국 몇 와트입니까? 132W가 된다 라고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우리의 몸을 보조해주는 보조기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조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몸에 무언가를 어떤 그 정형학적인 무언가를 낳기 위해서,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기형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죠. 그 보조기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상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지 보조기가 있을 거고요. 하체 쪽 하지 보조기가 있을 거고 체간 보조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얘는 일종의 척추 쪽에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지 보조기 쓰시면 되고요. 하지 보조기 쓰시면 되고요. 체간 보조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이 문제가 정확하지 않았던 문제 같아요. 이 문제가 이런저런 정보를 막 들었을 때 봉합사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봉합사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다른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냥 봉합사만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한 답이 뭐다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수술용 봉합사는 수술용 봉합사는 일단 체내에서 어떤 장기를 막는다던가 이런 데 사용하는 실이거든요, 봉합사가. 그래서 그 장기를 막아서 일정 시간 후에 서서히 분해되는 흡수성 봉합사가 존재를 하고요. 그게 아니라 영구적인 시간 동안 계속 어딘가를 막고 있는 그런 봉합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를 비흡수성이라고 하거든요. 흡수성 봉합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PGA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PGA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술용 봉합사 하면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이 PGA거든요. 이 PGA의 특징이라고 하면 생체 흡수성 재료이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체에 위협을 가하지 않아요.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다는 게 되겠죠. 그런 특징이 있고 비흡수성에서는 PET라는 재료가 좀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몸 안에 이식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은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이외에 특징이 하나 더 있다면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어떤 온도에 녹아내리느냐 하는 용융점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정확한 답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워딩으로 기출문제가 출제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술용 봉합사가 나왔고 수술용 봉합사가 나왔다면 대부분 이 PGA를 쓰시면서 생체에서 분해가 쉽다. 뭐 생체 내에 흡수되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체 내에서 분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수술용 봉합사를 얘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쪽이 좀 더 정답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음 4번 문제 되겠습니다. 4번. 다음 회로에서 베이스 전류가 100 마이크로 암페어 1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트랜지스터에 공급이 되고 RC 양단의 전압이 15V일 경우 IC, IE, 알파 DC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주어진 거 얘 주어졌죠? 얘 주어졌죠? 그리고 RC 양단의 전압이 15V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주어졌어요. 여기가 15V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구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IC라는 I는 먼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왜? 오음의 법칙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에서 R 주어졌죠? 그 R에 걸리는 전압 주어졌습니다. 그럼 I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IC는 1K니까 10의 3승이죠. 분의 15V 해서 15mA가 되겠죠.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IE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IE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IE는 여기가 IC죠? 여기가 IE입니다. 여기가 IB예요. 전류가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가 어찌됐든 여기로 가고 여기서 흐르는 전류 역시 이리로 갑니다. 그 특징을 이용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이용해서 IE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베이스 전류 IB와 IC를 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IB를 알아야 되겠네요. IB가 어디 있습니까? 베이스 전류 100 마이크로 암페어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면 15mA 더하기 100 마이크로 암페어 해서 얘는 15.1 mA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까지 사용 끝. 두 번째까지 끝. 얘까지 끝. 자, 그러면 이제 알파 DC를 구해야 되는데요. 알파 DC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알파 DC는 요 두 개를 쓰면 됩니다. 알파 DC라고 하는 놈은 이미터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15.1 분의 15 해서 0.99가 되겠죠. 0.99로 해서 답이 15mA, 15.1mA, 0.99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사실 기출문제에서는 이 전압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 자리에 똑같이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전압 여기가 뭐 10V로 주어졌다 그러면 15 대신에 10 들어가면 되고 5V로 줬다 그러면 15 대신에 5 들어가면 됩니다. 그 차이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어떤 공식을 어떻게 사용해서 구할 것이냐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컬렉터 전류는 단순하게 오음의 법칙을 쓰면 된다. 그다음에 이미터 전류는 주어진 베이스 전류와 구한 컬렉터 전류를 합하면 된다. 알파 DC는 나온 값들을 나누면 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